오늘 한국 증시는 코스닥만 강력하게 현재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이 좋긴 하면서도 또 반대로는 이제 대형주가 또 안 가는 장세 아니야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뉴욕 증시의 영향을 최근에 한국 증시가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이 영향을 완전 피해가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에 아마 빠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대형주들 지금 보면 안 되나 위험 자산 쪽은 보면 안 되나 하는 걱정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갈 텐데요. 가치 투자자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최근에 현금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소식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온 지가 약 3달 정도가 됐는데 역시 워렌 버핏은 앞을 내다볼 줄 안다라는 감탄사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2년 동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전체 현금 보유량이 10%에서 3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3,250억 달러의 현금을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이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주식시장이 내려오면 그때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담겨져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 비중이 30%에 근접하면서 시장에서는 R과 S의 공포가 모두 다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요. 경기 침체가 오니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위험자산 시장은 모두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금값이 보니까 거의 3,000달러 선까지 가깝게 갔습니다. 온스당 3,000달러 선까지 가깝게 간 건데 이 말은즉슨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고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는 내려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하나라는 걱정이 드는 타이밍인데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험자산을 버릴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루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수요 파괴 발생 시점까지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도 언제 수요가 뚝 떨어질 것이다 하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 지 3년 후에 발생한 것이 아마 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3년 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이 현금 비중을 늘릴 때 뭔가 좀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사실 3년 동안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은 사실 큰 이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전체적으로 긴 시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증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재 뷰를 기존과 동일하게 가지고 가겠다. 지금은 R과 S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빠른 것 같다라면서 원자재 2분기, 3분기에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지수를 보면요. 좀 뚝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갔는데 원자재의 가격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원자재 지수는 전반적으로 좀 내려온 겁니다. 아마 트럼프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3거래일 전에도 리포트를 냈고 오늘 다시 한번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근거는 깔끔하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근거는요. 선행지표가 상승을 가리키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선행지표라는 게 금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원래 내려갈 때에는 원자재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이번 해 안에 페드는 물론이고 한국은행도 물론이고요.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더 큽니다. 이렇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맞다라는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 근거는요. 달러화가 최근 들어서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미국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독일은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제조국입니다.
제조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당연히 원자재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경제의 순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근거는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의 갭입니다. 원래 수요가 올라갈 때 구리 가격이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이 구리만큼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그 갭을 좁혀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원자재는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 좀 만나보고 갈까요?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인데요. 보시다시피 원자재 지수는 2025년부터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확대하라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고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이 좀 뚝 떨어진 상황인데 원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는 반등을 예상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 산업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의견을 그대로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산업금속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설 시점이다라면서 원자재 지수가 2022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과 S의 공포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과 S의 공포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자재 가격에 다시 한번 이 부진이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본 건데요. 그렇다면은 에너지와 산업금속 어떠한 시선으로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은과 알루미늄을 여러분들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금은 좋습니다. 이제 온스당 거의 3,000달러 선을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만 금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이 오를 때 원래 은은 같이 오르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은이 금의 상승 탄력만큼 함께 가지 못했다라는 게 이유이겠고요. 또 중국이 글로벌 최대 산업금속의 소비국인데 산업향의 은에 관련 수요만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만나봤다시피 중국은 현재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은을 찾으려는 수요가 아마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알루미늄도 여러분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순항 중입니다. 그런데 상단은 제한되어 있다라면서 다음 주자는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의 공급은 분명히 타이트하다라면서 지금은 구리의 가격과 함께 따라가는 알루미늄을 볼 때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주자가 아니라 두 번째 주자인 은과 알루미늄을 보자라는 게 주요 요지였고요.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함께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현재 반등 중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80달러 선까지 볼 만하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좀 시장 장세가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자재 쪽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